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파동함수의 성질을 봤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IH 바 딥사이 dt 다음과 했을 텐데 H라는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터는 1차원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나? d 스퀘어드 dx 스퀘어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편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푼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냐면 푸사이를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이랑 공간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보면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이 이거 쓸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다 씁시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양변을 사이로 나눠주면 얘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 여기서 왼쪽은 시간만의 함수, 오른쪽은 공간만의 함수 두 개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상수를 우리가 E라고 했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E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어쨌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을 풀면 시간에 대한 거를 풀면 우리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 엑스포넨셜 펑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펑션은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공간에 대한 시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했으니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t를 밑에 있는 식에서 u의 형태가 무엇인지 에너지 E 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걸 결정을 해야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사소한 풀기 쉬운 E를 몰라서 그렇지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식에서 이제 U와 E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식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쓰면 이건 뭐 함수라서 숫자를 곱하는 거지만 숫자를 곱하는 것도 이 함수를 변환시키는 거죠. 함수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원인을 주는 거를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이건 이 vx 곱하기 u는 u에다가 vx라는 양을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거는 u에다가 두 번 미분한 거를 해서 새로운 함수에 대응시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분이 있으니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미분 연산자예요. 이 전체가 오퍼레이터죠. 어떤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함수에다 적용해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과 비례해. 이러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작용했는데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함수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을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특정한 u에 대해서 특정한 e 값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e가 주어지고 u에 대해서 푸는 거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는 우리 e도 모르고 u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연산자,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작용해서 자기 자신과 비례한다는 이런 특별한 성질 때문에 여기서는 e와 u를 동시에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때 성립하는 e 값을 아이겐밸류, 그때 나타나는 함수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많이 볼 텐데, 그러면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혹시 서형대수를 들었다면 많이 들어봤던 거지만 서형대수를 안 들었으면 고민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함수에다 작용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양계역학에서는 많이 할 텐데, 그럼 이런 오퍼레이터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다루냐? 우리가 그럼 오퍼레이터라 그러면 사실 무한히 많은 종류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오퍼레이터를 다 다룰 거냐? 그럼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그냥 잘 모르지만 O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함수 F, 여기 인풋 펑션이 fx가 있으면 여기다 이걸 작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에다 x제곱을 더 더해라. 뭐 이런 게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죠. 함수 fx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아웃풋 펑션을 정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example. 여기 있는 5라는 거는 fx를 제곱을 해라. 들어오는 함수가 어떤 게 있든 이걸 제곱을 해라. 또 어떤 오퍼레이터는 뭐 여러 개 다 할 수 있어. 미분해서 제곱을 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거는 미분한 거에다가 f를 2배를 한 걸 빼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런 오퍼레이터를 함수에다 적용해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여기 본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과 같은 형태죠. 자기 자신을 비례하는 거. 람다 배를 해라. 또 예를 들면 꼭 미분만 있을 수 있나? 적분해도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아주 무한히 많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앞으로 고려할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냐?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L, 리니어 오퍼레이터, L이라고 쓰면 L에다가 fx,
함수 gx가 있어. 그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적당한 상수 a, b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한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수 a 배 fx를 오퍼레이트 한 거에 a 배 gx 를 오퍼레이트 한 거에 b배.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임의의 오퍼레이터 L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정의해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보면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냐? 아니죠. 그죠? 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나? 이거 하면은 a 아니지 fx 이거는 요거에다가 다시 내가 헷갈리네. 요거는 a fx 더하기 bgx 더하기 x제곱이죠. 그죠? 근데 a fx는 a fx 더하기 x제곱이죠. 그러니까 b의 gx라면은 앞에 요거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게 여기는 x제곱이지만 여기는 a 플러스 b. 내가 제대로 썼나? 달라지죠.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제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곱을 하면 크로스 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제곱이니까 이건 아니고 요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죠? 요것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이것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냐를 확인하려면 이 성질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볼 텐데 내가 아까 지웠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역시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거기서 나타났던 왼쪽에 있는 오퍼레이터는 2차 미분과 그냥 함수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당한 u에다가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더해도 항상 성립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씁시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면서 우리 이거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U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죠.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임의의 이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U,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동시에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Z축을 중심으로 우리 회전하는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회전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Z에 평행하지 않는 이런 벡터는 회전을 시키면 이 원 위에 어딘가 더 적당한 각도를 바꾸면 다음과 같이 회전하는 대로 돌아가죠.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면 이거는 원래 있는 벡터에 비례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가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벡터가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벡터만 이게 가능하죠. 어떤 게 특별한 벡터예요? Z에 평행한 벡터는 그렇죠.
Z축의 평행한 벡터. Z축의 평행한 벡터는 돌려도 계속 똑같이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크기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벡터로 생각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함수만 다음 같은 걸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 회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기도 보존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우리 이런 걸 머릿속에다 생각을 두고 어떤 특정한 함수만 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정한 아이겐밸류 2가 있으니까 그 2에 해당되는 2를 갖는 2가 어떤 값을 갖느냐 우리 이걸 결정해야 되고 그 2에 대한 아이겐 펑션 그냥 U라고 쓰지 말고 2가 있을 때는 첨자로 2를 써서 아이겐밸류가 2인 아이겐 펑션을 나타내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앞으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모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뭐냐면 파이의 함수가 있는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중에 하나가 이거의 dd 파이 파이가 어지뮤스 앵글이라고 하면 이게 이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다음 이게 오퍼레이터고 요거에 대한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죠. 쉽게 다음 같은 예를 보면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 회전을 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조건이 있죠. 어지뮤스 앵글이니까 한 바퀴 돌리면 원래 거랑 똑같아야 되죠.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면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주면 우리 이거는 F로 나누면 F분의 dF d 파이 람다니까 마이너스 I 람다. 양변을 적분을 하면 이게 로그 F의 적분이잖아요. 로그 F가 마이너스 I 람다 phi plus some constant. 따라서 F는 어떤 phi는 some constant 곱하기 e to the minus I 람다 phi. 다음 같은 게 아이겐 펑션이죠. 앞에 있는 계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니어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격화 조건을 주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 아이겐 펑션은 구했지만 아이겐 밸류 람다를 못 구했죠. 여기다가 제로를 집어넣은 거랑 2파이를 집어넣은 거랑 같으면 여기서 2파이를 집어넣은 2파이 람다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람다는 정수이면 되죠. 정수인 경우만 성립하는 다음 같은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예요. 자, 그러면 다음 같은 솔루션은 특정한 아이겐밸류 하나에 대한 솔루션이고 우리가 임의의 파동함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이겐밸류를 가진 것들에 대한
리니어한 이퀘이션이니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죠. 근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때는 그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이 컴플리셋이어야만 하죠. 컴플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함수를 적당한 어떤 집합의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을 때 항상 쓸 수 있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3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임의의 벡터는 i hat, j hat, k hat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때 i, j, k가 complete set of vectors라고 불러요. 만약에 3차원에서 i hat과 j hat이 있으면 z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는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함수에서도 그런 게 성립하느냐,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이 complete set을 이루느냐 하는 거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가 infinite potential well 혹은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포텐셜이 요 바깥에서는 bx가 제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무한대인, 무한대인 포텐셜이라는 게 사실 없죠. 무한대인 포텐셜 굉장히 높은,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 레벨에 비해, 에너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큰 경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커브를 알면 그 안에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물체가, 그래서 이 안에 일정한 에너지 E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계속 왕복 운동을 하죠. 우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고 싶어요. 근데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뭐가 많냐면 첫 번째는 무한대라는 게 편하지 않죠. 두 번째는 함수가 요점에서 포텐셜 함수가 요점에서는 미분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변하죠. 별로 그렇게 수학적으로는 그 끝부분에서 다루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같은 경우 풀기가 어려우면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이 안에서는 B가 0이죠. 이 안에서는 위에서 이걸 0으로 넣으면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d 스퀘어 u dx 제곱 플러스 2me h 바 스퀘어 그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B가 무한대죠.
u는 파이나이트한 값이죠. 그럼 이게 무한대예요. 이게 무한대가 돼. 이게 무한대인가? 이게 무한대인데, 아니 무한대 곱하기 u죠. 오른쪽 이건 파이나이트한 값이죠. 이게 성립하려면 오른쪽은 파이나이트한데 이게 무한대야.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u가 0이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다 0이에요, u가. 그러니까 요 끝에서도 0이죠. 전부 다 0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2라는 거는 우리 아까 변수 분리를 했을 때 나오는 이무의 상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2가 음수면 그래서 카파 스퀘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2m 2의 절대값 h바 스퀘어라고 쓰면 여기는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d 스퀘어 u dx 스퀘어드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u는 제로죠. 카파 스퀘어는 양수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죠? 쉽지 뭐. 이틀이 카파 x 아니면 이틀이 마이너스 카파 x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u가 x가 0인 곳이랑 a인 곳에서도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적당히 더해서 원점에서 0이 되는 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밖에 없죠. 원점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x가 a일 때 0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2가 음수인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증가하고 저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전부 다 모노토니클리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0이 되면 딴 쪽에서 0이 될 수가 없죠. 한쪽에서 0이 되고 다른 쪽에서 0이 되려면 오슬레이션을 해야 돼요. 자, 오슬레이션을 하려면 2는 양수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오슬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우리가 많이 본 솔루션이죠. 하모닉 오슬레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솔루션은 사인 kx랑 코사인 kx인데 이게 리니어한 이퀘이션이니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죠. 이 중에서 x가 0일 때 0이 되는 건 이건 x가 0일 때 0이 되지. 그죠? 이건 x가 0일 때 0이 되려면 b가 0이어야 되죠. 이게 없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웨이브 펑션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야죠.
x가 a일 때도 0이어야죠. x가 물론 앞에 있는 상수는 앞에 있는 상수가 0이 되는 거는 트리비얼한 케이스예요. 입자가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sin ka가 0이 돼야 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ka가 파이의 정수배. 이때 정수는 뭐부터? 0이면 안 되죠. k가 0이면 함수가 0이죠. n이 1부터 n이 음수인 경우는 sin kx는 sin kx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n이 음수인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은 n이 포지티브 인티저, 양의 정수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k가 뭐죠? 주어진 이 값을 주죠. 이가 뭐죠? 아이겐밸류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 아이겐밸류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 2는 2를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라고 쓸 건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해밀토니안에서 이게 모멘텀의 제곱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니까 2n분의 p제곱 더하기 포텐셜이 에너지에 해당되니까 우리 에너지 아이겐밸류라고 불러요. 이거는 2n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2n분의 h바 제곱 여기서 kn 제곱 kn이 뭐냐면 여기 요거 어떻게 주어지냐면 2m a 제곱분의 h바 제곱 파이 제곱 n 제곱.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나지 않았냐면 우리 원래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c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i e t over h 바라고 썼죠. 그래서 그냥 c를 1로 놓을 거예요. e to the 마이너스 i e t over h 바야. 이건 절대값이 1이죠. 그렇게 놓고 이 함수를 규격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probability, amplitude의 의미를 가지려면 제곱을 해서 적분하면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까지 구해야만, 소위 normalization constant까지 구해야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완전하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겐밸류를 구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은 규격화를 해야 되는데 규격화는 어떻게 하나? 절대값의 제곱 sin 제곱 kx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지만 저게 0이 아닌 곳은 0부터 a까지니까 0부터 a까지 하면 되죠. 이게 1이에요. 그럼 요거는 우리 어떻게 쓰나? 2분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적분하면 그러면 k가 a분의 n파이예요. a분의 n파이로 쓸까? 이걸 적분하면 요거의 사인에 비례하죠. 사인에 비례하는데 사인에서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사인 2n파이 0.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이건 적분하면 0이에요. 앞에 2분의 1만 남죠. 2분의 1을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2분의 a죠. 따라서 a는 스퀘어 루트 2 오버 a. a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의 제곱을 주어졌는데 a를 어떻게 포지티브 리얼 넘버로 쓰나요? 적당한 페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적당한 페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페이스는 오버올 페이스는 우리 피직스에 관련이 없으니까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는 가장 간단한 걸로 우리 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 한 거 써서 아이겐 밸류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데 양자역학에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완전하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이겐밸류는 어디서 나온다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아이겐 펑션들의 성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거를 감을 잡으려면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질이 어떠냐에 낯이 설 테니까 먼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아이겐 펑션의 성질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겐 펑션들의 성질을 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일반화하는 그 방법을 취할 텐데 성질 중에 하나는 까지 이건 여기다 컴플렉스 컨주깃을 집어넣으니까 이상하죠? 아니 다 리얼 펑션인데 뭐하러 굳이 컴플렉스 컨주깃을 쓰나요?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꼭 지금과 같이 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아닌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이겐 펑션이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 아까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어즈미트 랭글을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구할 때는 그 컴플렉스 펑션이었죠. 우리 그 경우를 포함해서 가장 일반 이렇게 써도 뭐 사실 상관이 없죠. 그 경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 한 거 있었는데 이걸 보면 이걸 계산해 보면 2 over a sin a분의 n파 x sin a분의 n파 x 이거 적분하면 되죠. 요거는 두 개의 합과차의 적당한 삼각함수를 쓸 수 있는데 요게 2분의 1, 그러니까 앞에 2를 없애면 코사인 a분의 파이 x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면 다 까먹었겠지만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울 때 두 개의 곱을 합과 차로 쓸 수 있는. 헷갈리면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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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은 서로 상쇄되고 사인, 사인은 부호가 반대니까 사인, 사인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놓고 보면 n과 m은 양의 정수예요. 이걸 적분하면 뭐 앞에 계수가 있지만 비례하는 건 뭐죠? sin a분의 n 플러스 m 파이 x죠. 여기다가 x가 0 집어넣으면 0, 사인이니까 a 집어넣으면 파이의 정수배니까 0이죠. 사인이니까 적분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하면 0이에요. 앞에 있는 것도 그렇겠네요. 아니지. 이거는 n-m이니까 n과 m이 다르면 물론 0이지만 n과 m이 같으면 여기가 다르죠. n과 m이 같으면 이거 1이에요. 1을 적분하면 a야. 1이죠. n과 m이 다르면 0이죠. n과 m이 같으면 1, 다르면 0.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그걸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로 쓸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아이겐 펑션이 오소고널, 오소고널하다고 얘기해요. 아, 수직인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래 수직이라는 거는 원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볼 때 수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A와 벡터 B가 있습니다. A.B가 0이면 A와 B의 크기가 0이 아니면 A와 B는 수직이라고 얘기하죠. 오소고널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함수, 아이겐 펑션들 U, N, X가 있는 함수의, 추상적이지만 함수의 공간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함수의 공간의 차원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무한대 차원의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기는 어렵지만 뭐 n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거기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함수인 경우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하면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0이 되는 거, 같으면 1이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함수가 오소고널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랑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왜 오소고널하던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찾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끝났네. 다음 문제를 풀까? 하기 전에 이제 문제를 봐야죠. 솔루션을 봐요. 솔루션의 성질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처음에 오소고널한 건 웨이브 펑션이, 아이겐 펑션이 오소고널한 건 알고,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뭐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n이 1일 때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 영이 아니죠. 고전적으로는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가만히 있는 입자죠. 가만히 있는 입자니까 에너지가 0이죠. 양자학적으로는 에너지가 0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낮은 상태가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0이면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죠? uncertainty principle을 만족하지 못해요. 포텐셜 이 웰 안에 있으면 델타 X가 얼마죠? A죠, 뭐. 포텐셜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엔가 있으니까 폭이 A니까 델타 X가 A죠. 델타 P는 P가 0이면 델타 P가 0이죠. 그러면 델타 X가 델타 P를 곱한 게 0이죠. 에너지 언서티티 프린시플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0이 아닌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고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랑 고전적인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예요. 비유를 하려면 고전적인 파동과 여기서 나타나는 파동, 입자에 대한 파동 함수를 서로 비교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비유겠죠. 여기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파동에 해당되는 고전적인 파동이 뭐가 있어? 양쪽 끝이, 파동의 양쪽 끝이 0이 되는 거. 기타줄이죠? 기타줄이 양쪽 끝이 고정이 됐을 때, 진동을 했을 때 나오는 웨이브 넘버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죠? 그때 가지는 값이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해요. 기타줄이 만족하는 웨이브 넘버. 다만 양자역학에서는 그 웨이브 넘버를 운동량과 연관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이 고전적인 현상과 비교하자면 양쪽 끝이 고정된 기타줄의 진동과 비교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 기본 진동 모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의 expectation value는, 우리 이때 expectation value는 임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n번째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에 P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해 봅시다. 이건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잖아. 우리 지난번에 expectation value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잘 보면 un 제곱에 대한 데리버티브,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이거죠? 미분하면, 가만히 있어봐. 빼먹었네. 이거죠? 미분하면 이게 나오니까 2배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분한 걸 적분하면 un 제곱이죠? un 제곱은 a일 때랑 제로일 때 0이죠? 이게 0이에요. 어느 상태에 있으나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0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sin kx가 스탠딩 웨이브잖아요. 스탠딩 웨이브는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랑 왼쪽으로 가는 파동을 더한 거죠. 오른쪽으로 k로 가는 거, 왼쪽으로 k로 가는 거가 두 개가 같은 양만큼 섞여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k의 운동량은 h 바 k,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h 바 k 더하면 0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pn의 제곱은, p의 제곱은 이게 p의 제곱이네. 그죠? 이게 p의 제곱이니까 EM에다가, 이건 EM에다가 EN을 곱한 거죠.
p의 제곱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위에 걸 보면 그럼 운동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는 우리 그러면 웨이브 펑션을 아이겐 펑션을 직접 써서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요거를 적당히 다시 쓰면 우리 이런 짓 많이 했죠. 이렇게 쓰면 체인 룰을 쓰면 뒤에 거 미분한 게 저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줘야죠. 근데 이거는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면 요거의 바운더리에서의 값 un이 있기 때문에 a나 제로에서 0이죠. 격반식이 0이에요.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뭐죠? dun dx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는 함수의 아이겐 펑션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커져요. 이건 항상 0 이상인 수죠. 0 이상이니까 적분하면 이게 크려면 어떻게 되죠? 요 값이 커야 되죠. 요 값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오실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이 값이 커지죠. 오실레이션을 잘 안 하는 것보다 오실레이션이 많을수록 이 기울기 값이 커지죠. 그 크기가. 그래서 n이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오실레이션이 많을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져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었는데 정말 잘 풀었네. 그럼 이게 유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냐? 여러분들이 지난 물리학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리학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물리학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푸냐 이런 거 배웠어요. 여태까지 계속 물리학과에 있으면서 아무리 지저분한 문제를 내줘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푸냐 노력을 덜 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빌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뇌가 머리에 있어서 머리를 쓰려 그러면 피를 올려야 되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귀찮은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머리가 좋아졌다는 역설적인, 어쨌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하게 하려고 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문제를 처음 풀 때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 좌표축을 잡을 때 그 시스템의 대칭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좌표축을 잡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제일 편하다고 배웠죠. 근데 아까 잡은 건 대칭성이 가장 많은 좌표축이 아니에요. 대칭성이 많은 건 뭐냐면
포텐셜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포텐셜 중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대칭성이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포텐셜이 변하지 않는 거.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걸 우리가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한 좌표축을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 해 동안 물리 문제를 푸는 걸 배웠을 때 왜 이렇게 좌표축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잡아서 풀면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도 그럼 풀 수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뭐가 달라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다음같이 풀어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좌표축을 달리 잡아도 피직스는 똑같을 거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잡겠다 이거예요. 처음에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걸 또 다 풀어? 그럴 필요 없잖아. 이게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다음 것이 돼 있죠? 원래 있는 건 이거였잖아. 그죠? 양쪽이 노드가 이렇게 된 건 노드를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했던 솔루션을 평행 이동만 하면 돼요. 그죠? 평행 이동만 하면 돼. 얼만큼? 이거를 이렇게요. 마이너스 2분의 a로 옮겼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a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평행한 거니까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노멀리제이션은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a) 2분의 n파이죠. 전개를 하면 sin a분의 n파 x 코사인 2분의 n파 코사인 a분의 n파 x sin 2분의 n파.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x의 함수의 앞에 코사인 2분의 n파이 사인 2분의 n파이가 있어요. 요게 0이 될 때가 언제죠? n이 짝수일 때. 그죠? n이 짝수일 때. 요게 0이 될 때는 언제죠?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면 이게 전부 다 없어지죠? 이때는 웨이브 펑션이 뭐에 비례하는 것만 남냐면 n파 x. n이 짝수일 때는 이때도 물론 가능한 값은 n이 양의 정수일 때만이에요. sin n파 x. 따라서 이 경우나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똑같이 두 번 미분하면 전부 다 뭐지?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n파이 제곱이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 게 자신있게 나오니까 둘 다 아이겐밸류는 똑같아요. 아이겐밸류는 앞에 거랑 똑같고 아이겐 펑션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는 n이 1일 때, first excited state는 n이 2일 때, 그 다음은 3, 4.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답을 쓰기가 아까 거보다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가 좋냐면 이 식에서 지금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V-X는 Vx예요. 소위 X를 -X로 바꿔도 포텐셜이 바뀌지 않으니까 페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페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포텐셜이에요. 앞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는 X를 -X로 놔도 변하지 않는 역시 페러티의 인베리언트한 오퍼레이터예요. 따라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를 전부 다 바꿔 넣어도 똑같은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ux가 솔루션이면 u의 -x도 솔루션이에요. ux가 솔루션이면 -x도 솔루션이에요. 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솔루션이죠.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정해요? 다음과 같이 정해요. 왜? 이건 x를 -x로 바꿔도 똑같죠? even 펑션이에요. 이건 x를 -x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odd 펑션이에요. 따라서 시스템에 이건 앞에 있는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x를 -x로 바꾸는 페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오퍼레이터예요. 포텐셜이 페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으면 솔루션은 항상 even 펑션 아니면 odd 펑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성으로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답을 쓰는 방법은 훨씬 더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그 솔루션을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시미트리, 대칭성에 의존해서 그 대칭성으로 분류하는 다음과 같은 거는 훨씬 더 고상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뭐냐면 페러티라는 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페러티를 x를 -x로 오퍼레이트 하면 원래 게 나오니까 페러티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1인 아이겐 펑션이에요. 이건 페러티에 대해서 아이겐밸류가 -1인 아이겐 펑션이에요. 페러티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해밀턴의 안에 아이겐 펑션이 동시에 페러티에 대한 아이겐 펑션. 이런 걸 우리가 해밀토니안과 페러티의 사이멀테이니어스 아이겐 펑션이라고 불러요. 사이멀테이니어스가 동시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페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솔루션은 해밀토니안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페러티와 이 해밀토니안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구할 수 있다. 나중에 배울 그 시미트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미트리는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잡으면 우리 보기가 어려운 관계였었죠. 그래서 쓰는 솔루션은 훨씬 더 쓰기가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본 시스템은 페러티에 대한 아이겐 펑션으로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재밌는 또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n이 1일 때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even 펑션이죠. 이 시스템도 패러티에 대해서 even이죠. 패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보통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시미트리랑 같아요. 이게 원래 있는 시스템의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딴 건 몰라도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같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even 펑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별 하이드로진 애텀이나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전부 다 보면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랑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시미트리가 같아요. 다 그러냐?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가 재밌어요. 안 그런 경우가 언제 그러냐면 자성 물질인 경우, 마그네티즘이 있는 경우, 특히 페로마그네티즘. 페로마그네티즘은 그 안에 있는 해밀토니안을 보면 방향, 스핀, 나중에 스핀 얘기해요. 방향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스를 가져요. 회전에 대해서 불변성을 가지면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회전에 대해서 불변성을 가지냐? 아니죠. 페로마그넷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 전부 다 스핀이 한 방향으로 딱 일렬로 쓰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이 가지고 있는 시미트리랑 달라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미트리가 깨졌는데, 우리 시미트리를 깨는 거는 아무리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마그네틱 필드를 한 방향으로 걸어주면 회전에 대한 대칭성은 깨지죠. 그건 익스플리시트 깨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서. 근데 페로마그네티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걸어줘도 해밀토니안 자체는 로테이션, 회전에 대한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회전에 대한 불변성이 없어. 그런 경우를 시미트리가 깨졌는데 스폰테이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시스템도 재밌죠. 학부 때는 안 배워요.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사실 입자물리에서 써서 입자물리에서 소위 힉스 파티클 이런 것도 나와서 소위 스폰테이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입자들의 질량을 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랑 보통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시미트리는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 스폰테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났다고 하고, 학부 때 우리 과목에서는 스폰테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은 안 다룰 거예요. 대학원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이 컴플리셋을 이루냐?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요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